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이 주총에서 통과됐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의 초격차 주의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망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주목되죠. 이 밖에도 코로나 재확산과 미국 대선의 불투명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LG화학 조금 우려했는데 오늘 임시주총에서 이제 분사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한 겁니까,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급락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종가는 못 봤지만 한 5% 이상 급락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9시에 이제 주총이 시작되고 나서는 그렇게 하락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급락을 하진 않았었던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선 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LG화학의 대주주인 주 LG가 이미 지분이 30%가 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그렇죠.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 반대는 했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은 10.2%입니다. 이대 주주이긴 하지만 이제 주 LG의 지분과 이제 우호 가치를 따지면은 물적 분할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고, 그거는 이미 예상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물적 분할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급락한 거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급락을 했었다라는 부분도 오늘 있었고요. 전체 코스피 시장이 워낙. 왜냐하면 또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베팅이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더 그 밸류에이션이 비싼 부분들이 좀 축소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 내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나 소수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여전히 쌓여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되는 이제 불만 사항인데 LG화학이 왜 굳이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배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나눠야 되느냐. 아니 인적 분할 통해서 자금을 소위 말해서 펀딩, 자금을 이제 유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인적 분할하게 되면 이제 대주주들의 그 자금 유상증자할 때 부담을 못 견딘다. 맞습니다.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돈이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만약에 인적 분할하게 되면 신설 범인 같은 경우에 한 33%를 주 LG가 갖고 가거든요. LG 현금이 다 바닥난다 이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5조 원 정도 만약에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조 원 정도를 자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주 LG는 현금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우리.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한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갖고 가게 되면은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든지 아니면 소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불만 사항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표출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보다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제 어떤 매물 출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지 못하고 다 던져버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낙폭이 오늘 너무 컸어요. 지금 종가를 보니까 6.14%. 그럼 더 밀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61만 지금 1,000원. 60만 원도 위협받는 상황이 왔는데 아니 그동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증권회사들 분사 괜찮다. 자금 조달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죠.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빼고 저희는 이제 리서치나 애널리스트 아니면 이게 가격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물적 분할 자체도 그 성장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SOTP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툴을 통해서 LG화학이 갖고 있고 특히나 신성장 사업 지금 이제 신규로 출범하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적 분할된 회사의 LG 가치도 에너지 솔루션. 그러네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도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하면 최소한 9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저희는 이제 97만 원, 7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 시청자들 잘 듣고 있는데 기억했다. 지금 61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목표 주가를 그렇게 거의 잡았어요? 이제 50% 이상 올라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어떤 그 수급적인 영향을 배제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펀더멘탈로 보면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갖고 있는 부문 중에 네. 흔히 이제 얘기하는 뭐 배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예. 이를테면 기존에 있는 사업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뭐 ABS니 PVC니 어떤 부분이냐면 석유화학 부분이 석유화학 이제 분야. 굉장히 네. 큰데 그쪽도 이제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뭐 헬멧 수요라든지 아니면 가전이나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수요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ABS 사업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 건설 사업이 조금씩은 재개되다 보니 이제 PVC 같은 경우도 LG화학의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이유인데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보면은 네. 지금 70기가와트의 어떤 생산 능력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확고한 1등이잖아요, LG화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장적인 영향도 있었고 불만이 쌓여 있었던 주총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LG화학의 가격이 60만 원 초반까지 왔다고 했을 때는 네. 이제 모두가 싫어하는 타이밍이게 되면 지금은 어쩌면 기회의 영역으로 접근했다라고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급락에 너무 실망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는 뭐 그런 취지가 있네요. 네. 자, 지금 관심은 역시 이제 글로벌 증시 아닌가. 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미국 대선이 다음 주 네. 이제 불확실히 높은데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악재가 이제 오늘부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거의 한 달여간 전국이 봉쇄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11월 2일부터 4주 동안 부분 봉쇄긴 하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잘 보시면 흔히 얘기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이 시장이 좋았는데 이 달러화 약세에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유로화였거든요. 근데 유럽의 메인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봉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크게 받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강해지면 뭐 자산 배분상이든 아니면 위험 회피 형상이 강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어저께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자 그러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봉쇄령이 들어간다.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겠네. 그러면 12월에 있을 ECB 즉 유럽의 중앙은행인 이제 ECB가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추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부양을 더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가 약해지게 되면 달러화가 강해지는 부분들은 이머징 특히 한국이나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달러 강세가 오늘의 급락의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뭐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는 수요일이었죠. 기술주가 아주 급락을 했잖아요. 혹시 그 대선에 뭐 이런 향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적들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 애플도 나왔었고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 우리나라 시간에서는 지금 나스닥은 또 급락 중인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유는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의 판매가 너무 안 좋다. 애플 중국에 아니면 뭐 그게 이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지연되는 부분들 그러면 지연됐던 게 나오게 되면 뭐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내지는 또 약간은 좀 지연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IT 기업들한테는 조금은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을 때 팔자라는 논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지난 이제 코로나가 첫 확산이 될 때 급락을 했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이게 가치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는 모양이죠 지금. 이제 뭐 성장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지금은 저희들만 하더라도 언택트라든지 사회적인 거리두기 안에서의 소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끌고 갔었던 기업들이 다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이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기업일 수밖에 없고 그 성장성에 대한 베팅 거기다가 금리를 굉장히 낮춰줬기 때문에 용인이 되었었던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게 언와인딩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언택트와 관련된 환경이 조성이 됐었다면
앞으로 바이든이나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다른 환경, 즉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금리가 올라갈 그리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언택트보다는 컨택트의 환경이 더 좀 올라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축됐거나 소외됐던 또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고 또 하나 미국의 지금 현재 다들 예상하는 조 바이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애플을 비롯한 주요 IT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 영향에서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바이든 되면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네. 거니까 그 세금 인상에 따른 이제 이익 축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 현재 21%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이제,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28%로 조금 올린다는 부분들은 비단 IT 기업뿐만은 아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또 같이 나오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길티 텍스라 그래서요. 어떤 거냐면 뭡니까? 길티 텍스. 네. 해외 자회사들의 어떤 수입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네, 그냥 무형자산 위주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예. 무형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이 그런 식의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예. 10.5%인데 이걸 21%까지 올린다라는 게 배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법인세 자체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길티 텍스라는 부분들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 이익이 까질 수밖에 없고 이익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용인되겠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사업 환경은 네, 그래도 또. 내년에는 네. 지금보다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지 네. 않겠냐라는 게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 그렇죠. 네, 그런 지금이 걱정들이 어쩌면 있군요. 실적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지 않겠냐.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어떤 통계를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높았다. 뭐 이런 통계도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이니까 트럼프 때 많이 올랐지만 네네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당 집권이 주가 상승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지금 걱정을 많이 공교롭게도 하는데. 이제 뭐 예. 이렇게 공화당, 예. 민주당, 뭐 당나귀하고 네. 코끼리 그려가면서 그리면 네. 이제 민주당 쪽에 어떤 그 영역이 주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예. 또 이게 이게 굉장히 긴 데이터로 보면은 예. 또 크게 의미 없다라고도 나와요. 한편으로 왜? 어떤 예. 시기냐면 예를 들어서 1929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렇게 잘 보시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한 정당이 차지했었던 구간은 45년이었는데 이때 평균 상승률이 7.5%예요. 7.5.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의회의 지배가 엇갈렸을 때의 평균 상승률은 몇이냐? 네. 7.2%예요. 큰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정치적인 분열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현재 경기 상황과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했었고 공교롭게도 공화당 말기에는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위기가 좀 도래했었습니다. 예. 가까운 사례에 아시겠지만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있었던 예.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90년대 초반은 이제 음. 아버지 부시 이후에 뭐 일본의 버블이 꺾이고 나서에 올라가는 사이클이어서 그런 민주당이 되면 무조건 좋고 공화당이 되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은 드시겠지만 예. 지금의 경기를 어떻게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어느 당이 같아요. 집권하느냐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를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네, 또 그러느냐에 맞습니다.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자,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국내로 돌아와 보면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주가 영향 관심이 많은데 네.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목되는 주식인데 실적도 좋았는데 네. 주가는 굉장히 약세를 보였어요. 이 지배구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뭐 끼워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고 이건희 이건희 회장의 네. 이제 어떤 예, 그 예. 후계 구도에서 네. 상속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망 기일을 기점으로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내서 가중 평균 내서 이제 상속세를 내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상속세 맞죠. 부담이 적어진다 그런 뭐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가라는 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사야 되겠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식의 시장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통해서 12조 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예. 이미 발표했지만 그렇죠.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됐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기대했었던 건 뭐냐면 특별 배당이었거든요. 특별 배당을 좀, 발표할 줄 알았는데 네, 안 했다라는 거죠. 안 했습니까? 안 했기보다는 1월에 가서 하겠다. 1월에 가서 하겠다.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실망했더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라는 걸 냅니다. 다음 가이던스? 분기에는 다음 분기에 뭐 이 뭐 정도 어느 같다. 정도? 근데 가이던스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0.5조 원 정도로 내놨어요. 아, 조금은 줄게 내려가죠. 되는 네. 줄게 되네요. 지금 12조 원을 넘었었던 네. 이익이 한 예, 2조 원 가까이. 2조 원 가까이.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네. 이거 전분기 대비 내려가는 거는 왜냐하면 지나치게 높았던 IM 사업부의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사이클로 가다 보니까 그렇긴 예. 한데 뭐 여러 가지로 보면은 뭐 네. 굉장히 좋았던 뭐 아까 IT 미국의 IT 예.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던 3분기 이후에 4분기 내지는 내년 1분기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예. 그리고 특별 배당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이 당장 이번 분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분기 늦어진다. 가서야 나온다라는 그런 시차가 지금 시장에는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 하우스 아니면 저희들 의견은 네. 지금 삼성전자를 사자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무너지거나 삼성전자를 사자고 고객들한테 얘기한다.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이제 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결국 서버 쪽의 어떤 수요. 그 고객사들의 수요인데 네. 이게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의 디램을 사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디램 가격 상승 사이클이 오다 보니까 네. 그 오기 전에 그리고 어쩌면 뭐 상속과 관련된 지배구조와 네. 관련된 노이즈들이 끼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의 지분을 네. 주식의 비중을 늘리자 이런 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 EBS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